그냥 거래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입지가 좋은 위주로 네.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게 대형 평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 더블 역세권에다가 20년이 넘은 구축이지만은 최근에 이번 주말에 어디 좀 도셨어요? 임장 그 현장 갔다 오신 곳. 일단 마린시티 쪽 갔다 왔어요. 네. 마린시티의 아이파크 그리고 뭐 W 그다음에 마린시티 자이 이렇게 세 개 단지 벗고 뭐 또 조금 더 넓히자면 뭐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도 좀 돌았어요. 뭐 양정 쪽하고 그다음에 우동 쪽하고 요 두 단지 두 지역은 좀 저렴한 아파트. 네. 그러면 이 데이터도 좋지만 저는 용 소장님이 이렇게 돌아왔던 이야기 중에서 혹시나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좀 가격이 많이 안 깎인다. 네. 혹은 아직 불경기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깎인다. 혹은 매물이 많이 소진됐다. 혹은 매물이 많이 없다. 이런 현장 분위기 있잖아요. 네. 이거 저는 너무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몇 개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 임장 다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율되는 가격대 매물이 잘 없어요. 이미 많이 거래되었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거 있죠. 내 수중의 돈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는 경향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사고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라면. 네. 근데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내 돈에 맞춰가지만은 처음 볼 때는 조금 높여서 보는 게 뭐 맞고 또 그렇게 분위기가 또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볼 때는 참 이게 좋아 보이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조율되는 가격이 좀 한정적이다. 그리고 지난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는 실거래했던 것들이 좀 많이 조율된 가격들이에요. 예를 들면 호가는 지금의 매물이나 그때 매물이나 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실거래가 뜬 거는 이제 조율되었기 때문에 실거래가 뜨고 이제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남은 것들은 그때 호가는 비슷했지만은 이제 좀 조율이 많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매물들을 지금 가면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또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면 뭔가 좀 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매물은 아마 조율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매물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조율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동산 수억짜리 혹은 10억짜리 이상도 사는데 네. 이 조율이 되어야지만 기분도 좋고 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나 뭐 뭔가 좀 그렇게 계약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특정 단지에서는 좀 매도의 시장이 조금은 강한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아까 제가 마린시티도 갔다 왔지만은 뭐 우동이라든지 양정 쪽에 뭐 6억 이하 이런 매물들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아직까지 정책 자금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 자금 받아가지고 6억 이하의 대출이 나오는 그런 그 정책 상품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실거주 하실 분들도 아직까지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이 거래되는 격차라고 할까?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살려는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현실에 좀 부딪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6억 이하로 해서 뭐 25평이든 뭐 아니면 34평 중에서 또 가능한 매물 잘 없지만 또 찾아달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좀 극과 극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동향 한번 볼까요? 네. A급지는 이제 가격도 사실 잘 안 깎이고 매물도 많이 감소됐고 네네네. 조금 이제 중급지 이하로 가야지만 조금 그래도 매물도 있고 이러네요. 중급지 이하도 좀 힘들어요. 요새는 힘드네요. 이게 데이터만 보면 여전히 부산은 좀 감소로 가격 하락으로 뜨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요의 그 아파트들은 맞아요.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특징이라면 예전에는 이제 파시는 분들이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5억에 팔고 싶은데 한 5억 5천, 6억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매물이 좀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약간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거래된 것들은 지금에 남아있는 매물과 호가는 비슷했다고. 그 호가가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 가격이 깎이다 보니까 광고도 그렇게 깎인 금액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절충을 계속 하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더 안 깎이는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요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자, 이거는 무슨 자료인가요? 요거는 아파트미라고 해서 뭐 흔히 말하는 우리 기본적인 아실, 그다음에 뭐 호갱노노 기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네이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적인 뭐 반등 거래라든지 분양가 아니면 분양권 아니면 일별 거래, 뭐 주간 거래, 월별 거래 이렇게 다양한 좀 실거래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자, 뭐부터 보면 됩니까? 일단은 지금의 분위기를 좀 이게 좀 보여주는 반등 실거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요건가요? 네, 일별 거래에서 이제 반등 실거래를 실거래하고 찍어주면 부산지 찍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날짜 해서 보면 이제 맞네요. 전반적으로 기록군요. 그래서 네. 내가 특정한 지역을 보고 싶다면 뭐 해운대다 하면 해운대 이렇게 뜨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 뭐 전체적으로 하면 오늘 실거래된 전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몇 개인가? 몇 개 안 돼요. 네, 몇 개 안 되는데 합치면 뭐 한 열 몇 개 되거든요. 강서구 1개, 금정구 1개, 기장군 2개, 남구 2개, 네. 동래구 4개, 부산 진구 8개, 네. 북구 1개, 연제구 2개, 서구 1개, 해운대구 1개. 요것만 봐도 네. 지역별로 거래량이 어디가 많구나라는 것도 그렇네요.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레미안 뭐, 어반파크. 네. 야, 여기는 이거를 이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등기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난다고 했었거든요. 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초읍 쪽에서 뭐 우리가 촉진 다음으로 신축 아파트고 이제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촉진과 거의 좀 입지가 그래도 좀 견주다기에는 좀 감히 그런 말씀 그런데 어쨌든 신축 아파트에다가 레미안 단일 브랜드고 그다음 대단지에다가 여기 없다는 것뿐이지 주변 생활권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게 7억 지금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왜냐하면 우리가 요 정도 컨디션의 입지를 떠나서 상품성만 따진다면 와 이게 7억대가 사실은 좀 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입지적인 그냥 교통의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면 여기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비역세권 중에서는 한 7억 중반이면 괜찮은 가격으로 흘러간다고 좀 봐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얘가 신고가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4년 차긴 한데 대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기가 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거래가 많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거래가 되는 거 보면 야 그래도 이 가격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상품성만 따지면 얘들은 다른 내륙으로 가면 그냥 8억이 기본입니다. 혹은 뭐 동네까지 가면 9억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레미안 신축인데 네. 맞죠? 그래서 레미안 벨트의 한 축을 이루는 아파트로서 좀 눈여겨봐야 될 아파트긴 합니다. 네.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한 10% 싸지만 상품성만 보면 최고다. 그렇죠. 향후에 초읍선이 이제 개통 뭐 이 아파트 근처로 해서 개통될 예정이지만은 그게 아직까지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가격에는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 자, 다음은 거제동의 월드 메르디앙이고요. 54평이 거래가 됐어요. 이게 참 요즘은 대형 평수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도 대형 평수가 거래가 된다는 것은 입지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형 평수는 역세권이 아니어도 가격에 맞추다 보면 가잖아요. 근데 이 대형 평수는 그냥 거래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입지가 좋은 위주로 좋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게 대형 평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 더블 역세권에다가 20년이 넘은 구축이지만은 여기에 입지, 그러니까 월드 메리디앙을 가지는 입지는 사람들이 다 평가할 때 좋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좀 살아보니 난 대형에 살고 싶고 아니면 3대가 같이 살고 2대가 같이 살더라도 자녀 수가 많고 가족 수가 많으면 대형을 찾게 되거든요.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역세권의 구축이지만은 그래도 좀 뭐랄까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좀 상품성이 조금 괜찮은 연식이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주거 환경이 괜찮은 그런 단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월드 메리디앙이죠. 네. 이제 요것도 20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2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대형이 이제 거래가 됐다. 그렇죠. 이게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이 거제 센트럴자이가 이제 7억을 찍어주면서 그럼요. 대형 요거 7억 뭐 7억 중반 중후반 나쁘지 않아 보여. 그렇죠. 이렇게 또 디딤돌 역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제 센트럴자이도 더블 역세권 교대역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는 그 거리라든지 시간차 그리고 월드 메리디안도 마찬가지고 똑같다고 보면 네. 어차피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저 가격으로 34평을 갈 것인가, 33평을 갈 것인가, 54평을 갈 것인가 이 고민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수요가 있다라는 게 월드 메리디안 입지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기고요.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